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잘 들려요? 예, 고맙습니다. 자, 1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올 들어 두 번째 맞는 이제 공개 방송인데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자, 오늘 여러분과 시장이 지금 뭐 제가 제목에다도 썼듯이 호재가 안 먹힌다. 예, 호재가 안 먹힌다.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뭐 상승세가 꺾인 건가? 이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요. 또 지수가 어제 우리 코스피가 2% 넘게 빠졌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큰 폭으로 빠지는 장 기회 아닙니까 또? 예, 우리 특히 동학개미들은 저점은 매수 기회로 이렇게 접근들을 하는데 어쨌든 정말 기회인가? 기회라면 다음 주에 우리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 예, 다음 주 공략 관심 종목 5개 준비해놨습니다. 5종목 준비해놨습니다. 도움 많이 되시기를 바라고. 자, 일단 시장부터 한번 볼까요? 예, 세계 증시가 일제히 이제 고공행진을 하더니 연초에 우리 증시는 막 치솟았죠. 피크 치고 치솟았는데 세계 증시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그죠? 뭐 연초에 반짝하더니 이제 주춤하고 있어요.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나더니 지난 밤새는 뉴욕 증시도 미국 유럽 증시도 다들 좀 음봉을 만들면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을 했습니다. 전일 우리 증시 많이 빠졌죠. 예, 코스피가 64포인트나 빠지면서 3,100이 무너졌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시장이 조정 흐름을 보이니까 또 한편에서는 걱정의 목소리도 나오고 우려의 목소리도, 또 한편에서는 이거 빠질 때 사면은 무조건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또 아직도 강한 낙관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목소리도 상당히 뭐 큽니다. 충분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이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제가 체크를 하면서 과연 지금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시장 더 조정받을까? 아니면 지금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죠? 자, 미국 증시는 지난 밤새 왜 빠졌을까요? 사실 다우지수는 350포인트 넘게 양중에 큰 폭으로 빠졌다가 좀 반등하고 마감은 했습니다만 어쨌든 일제히 좀 빠졌어요. 하락한 이유를 보니까 일단 바이든의 그 추가 부양책 요것은 어제 이제 그 목요일날 발표가 된 거죠. 이 바이든 부양책 발표가 이제 나왔지만 이것은 시장에 이미 선반영이 됐다, 이미 반영이 된 것이다라는 평가예요. 오히려 이것에 대한 걱정거리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 그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 어렵게 한 것 있죠.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은 1,000조입니다. 1,000조. 9천억 달러 합의했고 이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바이든 정권 들어서면서 앞으로 1조 9천억 달러를 우리 돈으로 2,000조입니다. 추가 부양책으로 발표를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이전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뿌렸던 돈도 엄청난데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이렇게 막 또 돈을 풀어 제끼면, 특히 여기에 이제 뭐 그 피해자들에게 이제 직접 현금 보상이라든가 현금으로 이제 지급되는 돈 같은 것들이 다 재정적 부담을 키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조세 부담의 우려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재정 부양책으로 인해서 조세 부담은 늘어날 거예요. 법인세 인상이라든가 뭐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상해 볼 수 있는 재원 조달을 위해서 뭐 세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더더군다나
바이든은 공약에서 이미 트럼프가 이제 법인세 감면 정책으로 미국 기업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해줬지 않았습니까? 법인세 감면으로. 그런데 이것을 다시 이제 올리겠다. 바이든은 그렇게 공약을 했었던 터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대규모 부양책이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우려로 걱정거리로 앞으로 있을 걱정거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이든의 이 추가 부양책이 발표했을 때 시장이 환호를 했더라면 이런 걱정은 없어요. 그런데 부양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이 시큰둥해지니까 이제는 어때요? 약발 다 했나? 이제는 걱정을 해야 되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 또 지난 밤새 발표된 경제 지표도 상당히 안 좋게 나와버렸어요. 예, 상당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비가 12월 달에는 미국이 이제 쇼핑 시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3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하고 매장에서 뭘 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안 좋게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오히려 또 이제 미국은 뭐 소비가 3분의 1을 차지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래서 이제 우려의 이런 그러니까 악재성의 재료들이 자꾸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 이것이 시장을 걱정시키는 요인이구나,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돈 풀기가 상당히 무섭게졌는데 미국 지금 돈 푸는 거 보면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일본도 엄청나게 풀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 이제 연말에 그 9천억 달러 부양책에서 600달러 개인당 600달러를 이제 지급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뭐 10만 원씩 줬나요? 예, 20만 원, 30만 원 이렇게 줬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은 지금 600달러를 이미 줬고, 우리 돈으로 치면 한 70만 원 되죠. 1인당. 거기에다가 이번에 이제 추가 부양책에서 1,400달러를 더 추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했었던 2,000달러, 트럼프가 주장했었죠. 2,000달러에 맞춘 겁니다. 그럼 앞으로 또 1,400달러를 미국 국민이 3억이 넘는데 이걸 또 지급하겠다라는 겁니다. 돈이 엄청나게 풀리는 거죠. 예, 뭐 160만 원 돈을 또 주겠다는 거니까 아무리 기축통화국이라도 돈 이렇게 풀면 부작용은 나오게 돼 있어요. 뭐 자기 막 돈 찍어내는데 부작용 안 나오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 인상이라든가 모든 이 역효과가 이제 앞으로 쏟아질, 또 바이든 정부의 과제가 될 겁니다. 일본 역시 마찬가지네요. 일본도 이번에 지금 뭐 하루에 7,000명 이상의 그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00명 가까이 사망을 하고, 도쿄도만 해도 하루에 2,000명이 넘는 감염자가 나오고 있답니다. 우리나라 어제도 500명대로 상당히 좀 이제 그래도 500명대 선을 뭐 5일 이상 이렇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가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성이 너무 좋아요. 예, 정말 박수 쳐주고 싶은 그런 참 훌륭한 국민들인데, 이 일본은 지금 이제 이걸 감염자 수를 줄이려고, 이전에는 경기 살리겠다고 고투 트래블 해가지고 돈 주고 여행 다니라 그래 놓고, 이제는 이제 바닥 쪼니까 식당 문 닫으면은 170만 원을 지급을 한대요. 그래서 식당들, 조그마한 식당들은 식당 열어도 그만큼 못 보는데 그러면서 문 닫는답니다. 170만 원이면 우리 돈으로 1,700만 원입니다. 1,700만 원. 와, 우리 지금 뭐 선택적으로 이렇게 취약층들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피해 보고 있는 소상공인이라든가 이쪽 100만 원, 200만 원, 맥시멈 300만 원입니다. 근데 그에 비하면 일본 정말 해도 너무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돈 마구마구 찍어내고 이래도 부작용 걱정 안 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채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고 있다는 것, 인플레 발생되기 시작하면
아마 심각해질 수 있다.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테이퍼링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 미국채 금리입니다. 예, 10년물 미국채 금리 8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오르잖아요. 지난 밤새는 조금 빠졌습니다. 예, 달러도 강세였고 채권도 강세였는데 채권 금리가 계속 이렇게 오르고 있다. 예, 이거 뭐 우리가 이거 무시해서는 안 되는, 예, 이렇게 오른다는 건 금리가 오른다는 거예요. 금리가 오른다는 것.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다. 예, 우리나라 채권 금리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국고채 10년물 금리 8월 달을 저점으로 해서 우리나라도 계속 오르고 있죠. 그죠? 계속 상승합니다. 채권 금리가. 물론 과거에 비하면 한참 낮아요. 과거에 비하면. 그러나 이제 이게 치고 오르면서 전고점 뚫으면 더 금리는 오를 것이고, 이렇게 되면 부채가 많은 사람들 힘들어지기 시작하겠죠. 그죠? 자, 월봉으로 보면 지금 채권 금리 기준 금리는 바닥권이잖아요. 지금 0.5% 동결이고. 근데 이제 더 이상 금리가 떨어질 일은 없구나. 계속 오르는구나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금리가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은 주식시장에 상당한 부담 요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제 이주열 한흥 총재의 경고의 목소리에서도 나왔어요. 그래서 어제 우리 증시가 2%대 큰 폭으로 빠진 겁니다. 어제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렸지 않습니까? 금리 동결했죠. 그러나 이주열 한흥 총재가 비투에 대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뭐 하루에도 막 계좌가 10만 개씩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적극 뛰어들면서 뭐 요즘 뻑하면 연골 얘기하지 않습니까? 신용 융자 잔뜩 내가지고, 예, 뭐 은행에서 융자 빼고 증권사에서 또 신용으로 사고 해가지고 빚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신용자가 급제를 보이고 있어요. 신용자. 보면 신용자 잔고를 보면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뭐 최대 사상 최고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예, 신용자 잔고인데요. 이렇게 이게 3년, 과거 3년입니다. 뭐 3년까지 보고 1년만 보죠. 뭐. 자, 이 신용자가 이렇게 급증을 하면서 지금 최근 9거래일째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하면서 21조 원을 돌파했어요. 21조 원을. 여기는 지금 안 나왔습니다만 21조 3천억 정도 됩니다. 14일 기준으로. 이렇게 신용자가 급증을 하고 있다. 이것은 한흥 총재가 보기에도 걱정거리였다라는 거죠. 한흥 총재의 두 경고가 있은 후 이제 증시가 큰 폭으로 이렇게 빠졌는데, 각 증권사들이 한도 소진으로 인해서 신용 매수를 중단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삼성증권이 제일 먼저 신용자를 스톱을 시키더니, 오늘 지금 제가 막 이용하고 있는 이제 HTS가 대신증권인데요. 띄우니까 딱 팝업창 뜨네요. 한도 소진으로 신용 매수 못한다고.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앞으로 공격적인 매수세가 멈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신용융자 안 준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신용으로 사고 하는 사람들이 14일 기준으로 3천억 원이 넘게 샀어요. 신용으로. 순증이 3천억 원이 넘어서 3,026억. 3천억 원 넘는 공격적인 신용 매수세가 멈춘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신용 못 줍니다. 증권사에서 안 주니까. 그만큼 시장의 수급이 악화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수급이 악화된다.
나빠진다. 특히 신용으로 살고 신용 미수, 요즘 미수는 잘 안 합니다만은 신용으로 이렇게 사는 비투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공격적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주가가 막 급등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력이 이제 당분간 볼 수 없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부의 정책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는 총재의 경고가 그냥 헛 경고가 아니죠. 증권사들이 알아서 기어버리는 겁니다. 예, 여기에 보조 맞추는 거죠.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얼마나 많이 샀습니까? 그죠?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샀잖아요. 보시면 개인들의 매수세는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개인들의 매수세. 보십시오. 어저께도 2조 1천억을 샀어요. 2조 3천억, 4조 4천억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막 사해잡기더니 결국은 돈이 떨어지고 있어요. 고객예탁금 보십시오. 고객예탁금이 13일 기준으로 4조 3천억이 푹 줄었습니다. 4조 7천억, 2조 1천억이 들어오더니 그래서 사상 최대 74조 원대의 고객예탁금이 되더니 13일 날은 4조 3천억이 줄었고요. 14일 날은 2조 3천억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들어왔던 거 다 지금 소진해버렸어요. 예탁금이 줄어들었습니다. 수급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빚내서 살려고 하는 부분은 막아버렸고 그동안 너무 많이 사버렸어. 사버려가지고 이 뭡니까 예탁금 계좌의 돈은 줄어들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간 게 14일 기준이니까 어제 개인이 또 얼마 샀습니까? 2조 1천억을 샀잖아요. 15일 날. 그럼 또 예탁금은 또 줄겠죠. 예.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다. 채권금리는 오르고 금리는 오르니까. 그런데 빚은 많으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경고를 하고 나섰고 증권사들이 알아서 신용 막아버리고 개인들의 돈도 묶이고 또 은행들도 아마 신용융자 융자에서 이제 신용융자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줄인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된다. 특히 좋은 예로 보면 요게 삼성전자에 대한 매매 내역을 한번 봐보세요. 삼성전자 개인 개미 동학 개미들이 삼성전자를 말입니다. 지난번 그 배당락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배당락 이후에 배당은 하고 난 29일 날 배당락 된 자리서부터 주가 빠지니까 개인이 막 사들고 시작합니다. 900만 주, 1000만 주, 1800만 주 막 이렇게 사요. 어제도 700만 주 넘게 사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대고 외국인과 기관은 마구마구 퍼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를 보면 배당은 받았으니 기관과 외국인은 이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고점에서. 그죠? 외국인이 배당락 이후에 2조 2600억이나 팔았습니다. 삼성전자 하나만. 기관은요 무려 4조 4400억을 팔았어요. 순매도. 삼성전자 한 종목만 배당락 이후에 무려 6조 5천억이 넘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가 나왔고 개인이 6조 5,100억을 순매수했습니다. 개인이 돈이 이렇게 많아요.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이렇게 많이 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삼성전자 주가는 어떨까? 자, 지난 배당락 이후 주가가 쫙 끌어올려놨죠. 그죠?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은 막 사고 받아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외국인 기관은 여기에서 다 털어내고 있는데 개인은 계속 받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쩔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시장을 보시는 것이 좋겠다. 코스닥도 코스피도 개인의 순매수는 올 들어서만 개인의 순매수가
개인의 순매수가 올해 들어서 한번 볼게요. 올해 들어서 개인이 얼마나 시장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보시면 참 대한민국 증시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잘 방어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누적으로 코스피 거래소에서 11조 5천억을 순매수했어요. 개인이. 코스닥에서 2조 4,700억을 샀습니다. 와, 엄청나게 샀죠. 올해만도 그래요. 작년에는 빼고 최근 6개월로 보면은요, 개인이 24조를 샀고요. 코스닥에서 10조, 35조를 샀어요. 최근 6개월 동안만. 엄청나죠? 이 엄청난 자금이 이제 뭐 화수분도 아니고 계속 나올 수는 없잖아요, 돈이. 그죠? 정부에서 틀어막기 시작하고 있고, 또 여기에다가 우리가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글로 계속 아침 시황에도 또 계속 올려드리고 있는데, 공매도 재개예요. 그죠? 이 공매도가 여기에서 시작을 해버리면요, 열어주면 지금 누가 다 물고 있어요? 개인이 다 물고 있잖아요. 근데 기관 외국인이 공매도를 가능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다 퍼 부어버릴 거예요. 그럼 개인들은, 동학개미들은 완전히 그냥 박살이 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은요, 저 21조 원이 넘는 신용융자, 이거 매물 폭탄입니다. 시장 빠지기 시작하면. 반대매매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매도 재개 여부를 지금 정부에서도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있고, 뭐 양양자 의원인가요? 그 삼성메이잖아요. 공매도 재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금융 관련 부처에서는 공매도 재개해야 된다. 지금 1년 동안 공매도를 안 한 나라는 대한민국 증시밖에 없다. 이것이 한국에서 공매도는 안 된다라고 못이 박힐 경우에는 국제적인 신인도 이런 것들이 다 신뢰가 허물어져 버리고 외국인들의 유출로 아마 역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이렇게 과열된 증시를 잡아주는데 공매도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라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모르겠는데 2월 중순에 결정을 한대요. 3월 16일부터 재개로 돼 있습니다. 현재로는 지난번에 이제 3개월 연장을 해가지고. 근데 만약에 진짜 재개된다라면 시장에는 상당한 충격이 될 것입니다. 지금 2월 중순경에 그 시스템 점검이 끝난대요. 그때 되면은. 그러면 그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거로 봐서 공매도를 그러니까 개인도 할 수 있게 뭐 열어주면서 재개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개인은 또 제한적일 거거든, 분명히. 금액이 상당히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될 거고 많을 거예요. 그래서 뭐 교육도 받게 할 것이고 뭐 막 그럴 겁니다. 2월 중순경 일단은 뭐 설 전에는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이 2월 11일인가요? 설 전에 해가지고 사람들 명절 맞는 우리 투자자들 기분 나쁘게 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이제는 주식 투자 안 하면 바보가 돼 있는 세상입니다. 직장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주식 이야기만 하고 있다지 않습니까? 핸드폰 쳐다보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거 부장님도 사원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죠?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라 하지도 못한대요. 저희 때는 회사에서 HTS를 차단해 버렸어요. 인터넷에서. 그걸 못하게 막았습니다. 업무 안 하고 이 주식만 하니까.
근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모바일로 다 해버리니까 회사에서 막지도 못해요.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증시를 갈 길을 지금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참고하시고, 또 하나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을 좀 보면은 말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그 단기 급등 이게 부담 아닙니까?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을 한 곳이 대한민국 코스피입니다. 예, G20 국가 중에 가장 많이 오른 나라 증시. 이건 분명 부담인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 과열됐다는 얘기고요. 한국이 뭐 물론 작년에 G20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이 가장 양호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이렇게까지 가파르게 상승할 정도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악재가 뭡니까?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예. 주식 시세에서 가장 큰 악재는 많이 오른 겁니다. 가장 좋은 호재는 많이 빠진 거예요.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IMF 때도 경험했고, 금융위기 때도 경험했고, 이번 코로나 위기 때도 급락을 하니까 기회다 하고 치고 들어온 사람들이 지금 돈을 번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누가 뭐래도 세계 증시 중에 가장 많이 올랐다는데 그건 분명한 부담 요인이고 악재입니다. 네,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부담이 맞춰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 이제 흐름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누가 뭐래도 또 이거는 숨고르기예요, 조정으로 들어갈까요? 아직 모르죠. 그러나 어쨌든 조정은 조정입니다. 숨고르기 조정이든 기술적 조정이든 상승세가 꺾이는 하향 전환이든 이거는 분명한 조정인데,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그림을 올려드렸죠. 일전에 제가 마디지수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마디지수 1000을 돌파했을 때 잠깐이거든요. 며칠 못 가요. 2000을 돌파했을 때 며칠 못 갑니다. 3일 천하예요. 이번에 3000을 돌파했어요. 마디지수잖아요. 그죠? 지금 며칠째 3000 돌파했습니까? 이제 일주일, 열흘도 안 됐어요. 그죠? 일주일 됐습니다. 다음 주에 3000을 지켜낼까가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래프를 속으로 2번에 걸쳐서 선물지수를 올려드렸죠. 이거 처음에 올려드릴 땐 요 양봉 빨간 거 나올 때 올려드렸고, 두 번째 더 뒤에 올려드렸고, 마감은 요 밑에서 끝났습니다. 더 밑에서. 그죠? 요게 지금 2시 27분이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빠지고 끝났잖아요. 일중 저점으로. 근데 여기에서 일단 선물지수 60분봉으로 보니까 아까 종합지수 일봉하고 그림이 또 조금 틀려 보이죠? 조정이 확실해 보이네.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일단 저는 중요한 1차 지지선을 415로 봅니다. 선물지수 415. 선물지수 415. 어제 뭡니까? 선물지수가 종가죠. 예. 어제 선물 종가가 몇에 끝났어요? 마이너스 10.75포인트. 그래서 420이 깨지면서 끝났잖아요. 419.40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4.4포인트 남았나요? 4.4포인트. 그 1% 정도 남았네요. 1% 정도. 1차 지지선으로 제가 생각하는 자리까지. 그런데 밤새 해외 증시 빠졌어요. 월요일날 우리 증시 빠지고 출발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월요일날 밤에는 미국 증시가 쉬어요. 휴장이에요.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그래서 지난 밤새 일어났던 주말 뉴욕 증시가
월요일까지도 영향을 계속 그대로 끼칩니다. 화요일까지. 예. 월요일 밤에 미국 증시가 쉬니까. 그렇다면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요. 미국 선물지수로만 놓고 보면 한 0.5%포인트 정도 더 0.5% 정도 더 추가적인 하락 요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증시는 등락폭이 요즘 어마무시하게 크잖아요. 하루에 코스피가 100포인트 넘게 움직이는 급변동 장세예요. 그죠? 어제도 100포인트 넘게 움직였잖아요. 고점과 저점 차가. 그래서 월요일날 지금 이런 분위기가 더 연장이 이어진다면 1차 지지선인 415를 지켜지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다음 주 전망 그대로 기술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 펜트님 버블. 근데 만약에 415가 무너진다면 기술적으로 그 다음 지지선은 400선이에요. 마침 이 400은 마디지수고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스피 3000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지수 400이라는 마디 포인트예요. 여기에서는 강하게 지지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이제 또 다음 주 중에 지켜지지 못하고 무너진다면 이제는 추세가 하락으로 꺾였다라고 볼 수 있죠. 하락 추세죠. 그렇잖아요. 여기 밑으로까지 쭉 내려온다면 당연히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볼 건 뭐 있어요. 하락이죠. 그죠? 맞죠? 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강조드리는 거고 지난주에 제가 또 띄워드렸던 게 이 V코스피 지수예요. V코스피. 그죠? V코스피가 또 이게 이제 그 과거 이 3월달 폭락할 때 시장이 불안해서 공포지수가 이만큼 올랐었어요. 70까지도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쭉 하향 안정을 보이다가 이번에 지금 V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35까지 올랐단 말이죠. 여기가 이제 직전 고점인데 한 40 정도 됩니다. 40대. 요거를 돌파한다면 시장은 상당히 불안해졌구나.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돼요. 아셨죠? 요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시장을 보시라. 시장을 보시라. 그럼 아까 보여드린 거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여기 이제 400선 여기죠. 400선. 요게 이제 중요한 2차 지지선이고 1차 지지선은 여기에요. 여기 다 왔네요. 그죠? 여기가 다 왔어요. 415.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여기시자. 1차 415 2차 400 코스피 3000 이렇게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자. 중요한 지지선. 이렇게 하락하고 그러면 대책이 없죠. 그죠? 빠지게 된다면 저는 빠질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지난 밤새 미국 증시가 이미 빠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은 이미 예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추가 하락해서 요만큼 내려온다면 이제 이렇게 되면 추세 하락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추세 하락. 그렇잖아요. 추세 하락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런 하락장에 여러분들이 대안이 없이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대안 투자로 제가 여러분한테 강조를 드리는 것이 ELW 매매잖아요. ELW 매매. 우리가 예전에 연초 그러니까 3월 장이죠. 지난
이때 폭락장을 우리는 코로나 위기 때 이제 경험을 했고요. 이번에 뭐 그런 폭락장이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럼 이런 이제 하락장일 때 우리는 수익을 잘 내더라는 거예요. ELW 매매. 이런 하락장에서 강한 매매가 ELW라는 겁니다. ELW 매매를 통해서 제가 이때 수익 냈던 ELW 매매 수익을 제가 경험치로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게 1월물이고요. 1월물. 예, 1월물. 작년 1월물입니다. 예, 작년 1월물 수익 이렇게 쫙 나죠. 2월물 이제 하락이 시작되면은 장 이래 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수익을 내죠. 3월 달에는 이제 본격적인 3월물은 급락장이 나왔잖아. 3천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나죠. 그죠? 예. 이렇게 하락장에는 수익을 잘 낼 수 있는 조건이 돼요. ELW에서는. 오히려 상승장 하락장의 변동이 크기 때문이죠. 예. 우리 방 어제 그렇다고 개별 종목 매매는 안 하느냐? 아니죠. 개별 종목 매매 여러분 보셨다시피 자 이번 달에 제가 여러분 뭐 보고 계시는 분들 짜증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아야 왜 시장은 오르는데 계속 팔라고만 하냐? 이러신 분들 계셨을 거예요. 저는 1월 11일부터 1월 11일 날 막 5종목이나 막 패딩이 쳤고요. 매도. 종목 수익 실현으로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뭐 70% 수익도 냈고요. 그죠? 예, 70% 수익도 냈고 이렇게 수익 실현을 다 했어요. 어제도 포메타를 수익 실현을 했죠. 18% 수익으로. 그죠? 포메타를. 어제도. 이렇게 현금 확보 전략으로 계속 나서면서 또 ELW 매매에서도 수익을 냈잖아요. 여러분들 뭐 공매에서도 이제 해드렸지만 어제 15일 날 어제도 콜을 최고점에서 잘 팔아가지고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예, 하루 10만 원 벌기는 했어요. 이렇게 이제 ELW 매매는 오히려 이렇게 하락장이 기회더라라는 거죠. 하락장이 기회더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1월물부터 쫙 수익을 냈었던 거를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거고 이제 우리에게 기회가 온 것 아닐까. 지금 음봉이 커다란 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음봉이 어떤 궤적을 그릴지 여러분들 하락장의 ELW 매매는 더 기회다. 예, 기회입니다.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나간 다음에는 기회는 아닌 거예요. 흘러간 건 기회가 아니에요. 앞으로 오는 게 기회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술적 분석까지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이제 주식 차트로 종합지수로 보면 3000선은 우리에게 그 정말 대한민국 증시가 생긴 이후 가장 정말 충격적이었던 그런 지수 아니겠습니까? 그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지수. 3000자리가 무너지느냐 아니냐. 요 긴 짱대 양봉 나온 날, 이날 우리 증시는 170포인트 올랐나요? 그죠? 4%가 급등한 날입니다. 이날 3040이었어요. 저점이. 그러니까 요만큼이 왜 우리 이제 파생 쪽에서는 휩소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증시에서 볼록 튀어나왔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그 오버슈팅이죠. 나왔다가 제자리 찾아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머릿속에 외워두십시오. 염두에 두시고요. 요즘 그 원달러 환율도 상당히 이제 저점대에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원달러 환율 쌍바닥이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정말 쌍바닥이네요. 그죠? 반등하기 시작하죠. 지난 밤새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어요. 달러화가 이렇게 큰 폭의 양봉이 나왔습니다. 큰 양봉이. 그렇다면 월요일날 한국 증시 원달러 환율 반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NDF 역외 환율에서 5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1100원대로 올라서요. 이렇게 되면 환율이 바닥 찍고 상승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외국인 매수세 유입은 요원하겠죠. 어렵지 않냐. 바보들 아니면 안 들어오죠. 오히려 이때 환율 1200원 할 때 들어왔던 애들은 지금 가만히 앉아서 환율 환차익을 먹고 있는데 10% 이상 요게 제자리 찾아올 거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팔고 나가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환차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들어오면 환차손의 위험을 리스크를 안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까지 감안을 하면 신용융자도 안 준대지, 또 개인 예탁금도 줄어들고 있지, 또 환율도 중시에는 호의지기지가 않지, 채권금리는 계속 오르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참 많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이제 그저 공식 발표는 아닙니다만은 국무총리가 발표한 거 보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행 단계를 유지한답니다. 서울은 2.5단계죠. 2주 연장하기로 했고요. 5인 이상 모임도 금지,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러네요. 아직은 모든 부분이 좀 얼어붙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준비된 내용들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코로나 환자가요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뭐 독일에서는 1000명 이상 하루에 사망을 하고, 그래서 뭐 프랑스 같은 데는 오후 6시부터 통행금지령이 떨어지고요. 뭐 사람 사는 곳이 아니죠, 그죠? 그 정도면. 영국은 모든 입국자에 대해서 사전검사, 뭐 지금 이렇게 각국이 봉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중국마저도 지금 다시 또 코로나 환자가 막 증가를 하고 있어서 지역을 완전히 허베이성 같은데 뭐 봉쇄해버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봉쇄가 강화되다 보니까 경기가 이제 악화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죠?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안 좋네요. 그죠? 어쨌든 어제부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200만 명을 넘어섰고요. 확진자 수도 1억 명에 근접했습니다. 9,600만 명? 그렇게 된다 그래요. 또 여기에다가 파이자가 유럽 지역에 제공하는 백신 물량 공급에 당분간 계획보다 줄이겠다라고 공급 차질 얘기가 나오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네요. 이래저래 그동안은 낙관론이 팽배하면서 조그마한 악재 같은 건 다 묻혔었는데 호재가 만발했고요. 근데 이제는 아니 1조 9천억 달러의 어마어마한 부양책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안 먹혀요. 안 먹혀요. CR이 안 먹히는 겁니다. 호재가 반영이 안 되는 증시가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릴 핵심입니다. 시장이 변하고 있다. 우리 동학개미들만 아직 강력한 매수세, 매수 열풍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계시는 우리 오늘 방송에 참여하고 계시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좀 시장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갖고 대응을 하시라. 그리고 이런 조정장에도 대비하는 그런 시장 대안을 확보하시라, 가지고 계시라 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우리 방에는 ELW 매매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장의 ELW 매매는 더 없는 기회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기회를 확실하게 한번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주 공략 종목을 제가 그래도 관심을 더 볼 만한 종목들을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도 다음 주에 시장이 악화돼서 쭉 빠지면 사보기 좋을 만한 종목, 그러니까 월요일날 살 종목은 아니에요. 월요일날 어떤 걸 봐고 아니면 화요일날 보고, 예, 어쨌든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들입니다. 이제 물론 회원방에서는 이제 그동안 뭐 10종목이 넘는 종목 매도를 이제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실탄이 많이 확보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수 시그널 나오기를 아마 우리 회원님들은 대기하고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잘 골라서 매수 사인 보내드릴 테니 우리 회원님들도 자금 잘 준비해 놓고 계세요.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 다 나지 않습니까? 그죠? 김영균 대표는 좀 단타는 안 하더라도 우량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물먹이는 일은 없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은 낙폭 과대 종목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렇게 코로나가 난리를 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했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어때요? 많이 빠져요. 많이. 그죠? 셀트리온이 이미 반영됐다는 건가? 오히려 빠져버립니다. 발표하고 나서 둥둥 떨어집니다. 아마 공매도 제기한 셀트리온이 또 타겟이 될 거예요. 근데 셀트리온은 거래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둘째 아닙니까? 둘째. 셀트리온이 첫째고, 헬스케어도 이제는 최근에 박스권을 하향 이탈하는, 아까 셀트리온보다 더 빠졌죠, 그죠? 하향 이탈하는 그림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8%대 빠졌습니다. 그리고 셋째, 셀트리온 제약. 예?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 제약. 그래? 셀트리온 보자. 셀트리온 제약 누군데 왜 안 돼? 자, 제약은 셋째는 더 많이 빠졌어요. 그죠? 9.5% 빠졌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셀트리온 제약이 후 빠지면 60일선 지지되는가를 좀 보다가 60일선 지지 안 되면 120일선 근처까지 기다릴 거예요. 예, 여기까지. 여기다 써놓을게요. 무너지면 121선. 지지되면 60일선에서 사는 거고요. 예. 무너지면 120일선에서. 여기 자리입니다. 요 자리, 요 자리. 그러니까 무너지면 15만원 선까지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예. 60일선 무너지면. 이렇게 해서 낙폭 과대주로, 예, 낙폭 과대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낙폭 과대로 접근. 이렇게 하면은요, 물 안 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돈 들고 급할 거 없잖아요. 그렇죠? 느긋하게 좋은 자리 오면 그때 하는 겁니다. 아셨죠?
셀트리온 제약. 두 번째 종목. 우리나라도 2월 달부터 백신 투여한답니다. 백신. 그죠? 셀트리온 제약이 실적은 제일 좋아요. 삼형제 중에. 유통업체 아닙니까? 셀트리온 제약은. 그죠? 실적은 제일 좋습니다. 얘가. 전 돈 못 버는 기업은 안 하니까. 보세요. 실적이 얘가 제일 좋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재작년보다 훨씬 좋아졌고요. 예. 영업이익률이 8%대에서 10%대로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빠지면은 땡큐하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은 2월 달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이제 사람들은 그동안 1년 넘도록 꼼짝도 못 해가지고 아주 몸이 그냥 조미 쑤셔요. 지금 막 근질근질합니다. 그죠? 맛보기가 우리 옛날에는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던 시절에는 해외여행 뭐 관심 없었죠. 기껏해야 뭐 제주도 여행이나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저도 뭐 신혼여행 제주도 갔다 왔습니다만 그 시절엔 그게 최상이었어요. 근데 해외여행이라는 것을 맛보고 나니까 이건 딴 세상을 보고 온 거잖아요. 못 가니까 지금 아주 몸이 근질근질합니다. 근데 이제 백신 맞고 나면 해외여행 이제 각국이 문 열 거고 서로들 가고 싶어 아니겠습니까? 에? 가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이 자국민 해외여행 규제를 해제했다 뭐 하면서 제가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지고 수익 내고 나왔고요. 다시 지금 또 들어가 볼 만한 자리다. 뭐로? 부터 그런데 단기 올랐어요. 어제 그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행주들이 조금 좀 숨고르기 해야죠. 다시 또 아직 아닌갑네 하고 좀 숨고르기 할 때.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조금 조정 들어오면 조정 들어오면 매수. 저는 뭐 대충 해피한 매수 때는 이 정도로 봅니다. 정점을 무너지지 않는 수준. 여기 정도에서 지지가 되면 그러니까 6만 원이죠. 6만 원 지지되면 지지 확인하고 그게 아니면 그 다음은 21선 지지. 요 자리죠. 21선 지지. 예, 요 정도. 5만 5천 원 정도. 요 정도에서 매매 관점입니다. 하나 투어. 실적은 매우 안 좋습니다. 당연하죠. 예, 적자 투성이 아닙니까 여행사들. 그러나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면 엄청나죠. 미리 선 예약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해외여행. 뭐 서버가 다운될 정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사람들이 갈 때만 기다리고 있어요. 실적 매우 좋아질 겁니다. 그럼 여행주만 좋아지겠냐 이래 되면 여기에 관련된 다른 종목도 있지 않겠냐. 물론 비행기 저는 이제 제주항공 팔았습니다만 팔고 다음날 올랐고 어제는 또 빠졌어요. 항공주도 좋을 것이고요. 뭐 면세점주도 괜찮겠죠. 수혜를 입는 업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또 파라다이스 카지노를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주들이 최근
4거래일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전고점을 뚫는 흐름까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요 종목 또한 여행 완화 수혜 기대로 강세. 요즘 그렇게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전고점을 뚫는 흐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전고점을 뚫는 흐름이 나왔다는데 아주 뚫은 건 아니죠. 여기서 딱 걸렸어요. 앞으로 요게 뚫고 오른다면 월요일날 뭐이든 화요일이든 다시 치고 오른다면 따라가 볼 만하다. 그러나 조정이 들어온다면 조정 자리는 21선쯤, 그러니까 15,500원 정도 선, 이쯤이 좋은 매수 자리가 되겠다. 네. 추세가 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전고점을 뚫는 흐름이 나온다면 매수. 그죠? 예. 추세 상승 시 또는 조정 시 21선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요 놈은요 물론 실제가요 어렵겠죠. 자 보면은 저항을 받을 자리예요. 주봉입니다. 주봉을 보면 지금 저항을 받을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항 받고 좀 다지고 가면은 좋은데 1차 저항 받았고 2차 저항 자리잖아요. 그죠? 여기서 뚫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가는 거예요. 뚫는다면. 근데 못 뚫으면 못 뚫으면 뭐 조정을 세 번째로 좀 연장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주봉이었습니다. 다음 종목은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들 어려워요. 다 어려운데 상대적으로 회복된 종목들이 많지만은 못 간 종목군이 있습니다. 여행이 재개되면 이 또한 수혜가 클 것이고요. 화장품주들입니다. 최근에 화장품주들이 움직임이 좋죠. 그 중에 저는 한국 콜마가 아니고 콜마 홀딩스를 준비했습니다. 한국 콜마 홀딩스가 실적이 매우 좋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못 올랐어요. 예를 들면 아모레라든가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또는 뭐 이 LG생활건강이라든가 전부 다 이렇게 올랐어요. 그죠? 상당 부분 올랐는데 한국 콜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콜마 도 올랐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랐어요. 다. 근데 콜마 홀딩스는 못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이제 조금, 그죠? 이제 조금 올랐어요.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실적주고요. 실적을 보면 정말 좋은가? 좋아. 콜마홀딩스 실적을 보시면 보십시오. 전년 대비해서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16%대 하던 영업이익률이 20%대로 증가했고요. 돈 잘 벌어요. 그런데 같은 이제 뭐 이 홀딩스가 지주사고 콜마를 보면 한국 콜마는 실적이 그에 못 미쳐요. 그죠? 그에 못 미칩니다. 2000년도 실적이 19년보다 오히려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콜마는 최근에 강하게 반등하면서 주가가 보이고 있는데 주봉입니다. 근데 콜마홀딩스는 실적이 매우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훨씬 더 지지부진하니 못 올랐다. 그래서 콜마홀딩스로 잡았습니다. 예. 아까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보면 수급이 상당히 뒷받침되고 있어요. 그죠? 외국인이 여기서 사 들어와 가지고 빨간색, 예, 사 들어와서 그 다음에 안 팔죠. 안 빠져나가요. 최근에 계속 더 사요. 예. 기관도 11월 달부터 매수에 들어왔어요. 예. 그러고는 안 빠져나가요. 수급이 좋죠. 그럼 콜마 홀딩스는 어떨까요? 콜마 홀딩스도 최근에 매수세가 쫙 들어와요. 그죠? 매수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수급 뒷받침되고 실적이 좋고 상대적으로 돌아올랐고 그러면 좋은 타겟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 다음에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으로 ISC라는 종목을 준비해봤어요. ISC? 생소한데? 뭐하는 회사인데? 뭐하는 회사인데? 이거 AI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입니다. 예. 요즘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뭐 이거 많잖아요, 그죠? 로봇 관련주예요, 로봇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실적이 매우 우량하고요. 이게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 부품 업체이기도 한데 테스트 소켓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국내 1위는 세계 1위나 마찬가지예요. 반도체 쪽은. 5G 안테나용 그 필름 소재 부품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고요. AI 인공지능 로봇 사업에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들어갑니다. 지금 최근에 ISC하고요, 6AI라는 곳하고 여주마 그룹이라는 곳이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서 이 AI 로봇 시장이 4조 달러 규모예요. 엄청난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에 나선다. 거기에다가 이제 자율주행 차에 사용되는 그 차세대 반도체 테스트 소켓 요것을 국산화하고 해서 뭐 향후 전망이 비전이 상당히 밝은 기업이다라면 보시면 됩니다. AI 하면은 인공지능 아닙니까? 인공지능 그죠? AI 자율주행 좋은 건 다 붙어 있어. 좋은 건 다 붙어 있어요. 여기에다가 로봇. 이 기업이 실적이 얼마나 좋은가를 봤더니 되게 이런 기업들이 기술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안 받쳐주거든요. 향후 전망 기대값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실적이 2019년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급증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매우 좋은, 그러니까 성장 기업이에요. 매우 좋은 실적 우량 성장주.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조정받으면 사면 좋겠죠. 좀 기남해서 여러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자, 오늘 제시한 종목 다시 알려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그 다음에 하나투어,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그 다음에 콜마홀딩스, 한국 콜마홀딩스, 그리고 AI 로봇 자율주행 ISC까지 이렇게 5종목을 다음 주 매수하기 좋은 기회로 봅니다. 요즘 뭐 비트코인 가격도 이렇게 막 오르고 세상이 막 버블 하고 있는데 그 버블장에서 여러분들이 잘 대처를 하시고 이런 기회를 잘 활용하셔서 정말 절호의 기회 놓치지 않으시기 바라고요. 정혜원방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저하고 같이, 저는요
ELW 매매에서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오래된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꾸준히 ELW 매매를 리딩하고 있는 전문가 없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분야예요. 같이 해보실 분들 기회 꼭 붙잡으러 들어오십시오. 제가 여러분들 정말 인생 일대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